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수술 후에 이제 아치 절골 후방 쪽으로 약간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뼈의 돌출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히들 광대 수술 후에 관찰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광도가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템포럴 프로세스 자체가 외측으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 광대 수술 후에 이쪽에 돌출된 부분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 듯 합니다. 광대 수술 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일부 흡수되고 리모델링 되는 과정에서 조금 좋아지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광대 축소량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뒷광대라고 불리는 템포럴 프로세스,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많이 관찰되는 듯 합니다. 이전의 광대 수술에서는 아치 쪽의 고정을 주로 안 하던 방식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물론 한 4,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최근 한 4, 5년이 되면서 이쪽 템포럴 프로세스와 그러니까 아치 절골 부위에 이제 스크류 고정이 좀 플레이트 스크류를 이용한 고정이 일반화되고 또 옆광대를 줄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6mm, 8mm 이런 식으로 막 많이들 이제 넣기 시작하면서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 뒷광대 부분이 돌출이 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이제 남아있는 광대, 뒷광대라고 하는 부위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셔서 이제 경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상호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압처럼 눌러서 뼈를 들어가게 하는 치료를 좀 한동안 받으셨던 듯 합니다. 근데 사실 손으로 눌러서 뼈가 줄어든다는 내용 또는 마사지나 이런 압력을 주는 행위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속적인 압력이 뼈에 영향을 줘서 뼈가 살짝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압력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또 그 압력 자체가 굉장히 세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1, 2년 이런 식으로 압력이 주어졌을 때 변화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한두 번 내원해서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몇 달간 이렇게 압력을 주었다고 해서 결코 남아있는 뼈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이제 그런 남아있는 뒷광대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신 듯 합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계속 가서 이쪽을 눌러줬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연부 조직에 손상을 입으면서 이렇게 착색이 되고요. 또 살이 까지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색상이 올라오는 이제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피부에 변형이 오고 또 이렇게 불룩하게 오히려 흉살이 생기면서 연부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서 튀어나온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옆쪽 사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화된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요. 또 돌출될 양도 오히려 더 이전 치료를 받기 이전보다 더 늘어난 모습이죠. CT에서 표면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압력을 준 부분이 둥그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이 양측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CT 이미지에서 음영을 이제 색상을 다 피부 색상이나 색깔이나 또 모발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오히려 더 튀어나온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CT에서 보시면 그렇게 돌출된 양이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골 부위가 이쪽이었고 이쪽에서 절골이 되고 뼈 유합은 잘 이루어졌으나 이 남아있는 이 템포럴 본에서 아치 쪽으로 나오는 이 프로세스, 뼈 쪽 가시죠. 뼈 가시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는 듯 하는데요. 이렇게 불룩한 모습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그게 싫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신 듯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이런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연부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서 불룩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손상받아서 흉살이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 전에 이쪽에 약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서 피부가 약간 좀 연해지고 말랑말랑해지도록 유도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살짝 말랑말랑해지기는 하지만 이
돌출된 것은 뼈 플러스 피부기 때문에 많이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광대를 갈아주는 수술을 했죠. CT 모습을 좀 보면요. 이 모습은 피부 파란색과 뼈를 중첩시킨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피부가 튀어나온,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템포럴 프로세스의 돌출 부위랑 이렇게 일치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렇게 잘 보시면 돌출된 양이 사실 뼈의 돌출량보다는 상당히 피부, 연부 조직에 돌출된 양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가만 내비두기만 해도 연부 조직은 조금 더 줄어들고요. 근데 남아있는 뼈는 예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던 분이어서 이제 살짝 갈아주는, 그러니까 뒷광대를 갈아주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CT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쪽에 아치 절골 부위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한 1.5cm 정도만 해서 이쪽 부위를 갈아낸 모습이고요.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모습이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과 비교해 보시면 수술 전과 후인데요. 좀 매끈하게 갈려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블룩해져 있는 모습이 좀 매끈하게 갈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의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정면에서 볼 때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아직도 착색된 부위나 이런 돌출 부위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정면에서 본 모습을 수술 전과 비교해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블룩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요 부분에서 블룩해진 모습이 잘 보이는데요, 수술 후에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매끈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색된 부분이나 이런 흉살 부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면 절개창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수술 후 한 달 정도 경과된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돌출된 모습이 조금 많이 옅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착색된 모습도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최소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CT 상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조금 이렇게 매끈하게 갈려서 정리가 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수술을 여러분들이 뒷광대 수술을 갈아낼 수 없다, 신경이 있다, 혈관이 있다, 턱관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쪽은 수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위험한 부위는 아니고요.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랑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턱관절하고 인접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턱관절이 또 하악과두라고 하는 이 뼈가 이 외측 템포럴 프로세스 안쪽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이 하악과두가 외측으로 더 튀어나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갈아주거나 하는 작업에 조금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조금만 세심하게 조금 하면 아마도 이 뒷광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환자분처럼 불필요하게 무슨 경락이니 이런 마사지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과 뒷광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고요. 불필요한 치료, 특히나 마사지, 안면 윤곽을 대신하는,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 마사지 치료,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온라인 상에서 보면 안면 비대칭을 침술로 교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 보면서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